오늘은 지난 10년 사이 상위 10%, 1%의 순자산은 얼마나 늘었는지, 그리고 순자산 상위 10%, 1%는 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자산 구성별 평균 금액입니다.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성되며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안고 있는 부채를 빼주면 순자산이 됩니다.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합니다. 부동산 자산 등 실물자산은 시장가격 기준이고 자산과 부채는 매년 3월 31일자 기준으로 산출합니다. 1분위는 순자산 하위 10%, 10분위는 순자산 상위 10%를 의미합니다. 분위 간의 순자산 평균 금액은 분위가 높아질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짐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9분위와 10분위 간의 순자산 평균 금액 차이는 1분위와 9분위 간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데, 이는 순자산 평균 금액이 10분위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. 다음으로 분위별 순자산 평균 금액을 보겠습니다. 10년 전보다 순자산은 전체로는 70% 늘었는데 상위 10%는 58%, 상위 1%는 36% 증가하였습니다. 그리고 부채는 10년 전보다 전체로는 68% 늘었는데 상위 10%는 40%, 상위 1%는 8% 증가에 그쳤습니다.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. 먼저 전체 순자산 평균 금액입니다. 2022년 전체 가구당 순자산 평균 금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70% 증가하였습니다. 2022년 부동산 자산 등 실물 자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%로 10년 전보다 2% 증가하였습니다. 2022년 부채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%로 10년 전과 비슷합니다.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하나 부채 평균 금액은 10년 전보다 68%가 증가하였습니다. 다음으로 상위 10%의 순자산 평균 금액입니다. 2022년 상위 10%인 10분위의 가구당 순자산 평균 금액은 19억 6천만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8%가 증가하였습니다. 2022년 부동산 자산 등 실물 자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%로 10년 전보다 2%가 증가하였습니다. 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로는 78%인데 반해 상위 10%는 전체보다 5% 정도 더 높습니다. 2022년 부채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%로 10년 전보다 4% 감소하였습니다.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로는 17%인데 상위 10%는 전체보다 5% 정도 더 낮습니다. 다음으로 상위 1%의 순자산 평균 금액입니다. 2022년 상위 1%의 순자산 평균 금액은 48억 5천만 원입니다. 2022년 상위 1%가 자산에서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3%이고 부채는 10%입니다. 상위 1%의 고액 자산가들도 자산의 대부분이 실물 자산에 편중되어 있고 자산 증식을 위해 적정한 부채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부채 중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지난 10년 사이 상위 1%의 순자산은 36%가 증가하였는데 반해 부채는 8% 증가에 그쳤습니다. 다음으로 순자산 상위 10%와 상위 1%의 금융자산 구성별 평균 금액을 보겠습니다. 먼저 순자산 상위 10%입니다. 2022년 금융자산 3억 7천만 원 중에는 적립식, 예치식 저축이 43%, 저축성, 보장성 보험이 13%, 주식채권펀드가 24% 정도입니다. 그리고 현거주지의 전월세보증금도 금융자산으로서 16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2022년 저축보험 주식채권펀드의 가구당 평균 금액은 10년 전인 2012년에 비해 45%가 증가하였습니다. 다음은 순자산 상위 1%를 보겠습니다. 2022년 금융자산 9억 원 중 주식채권펀드 비중은 32%로
상위 10%의 24%보다 8%가 높습니다. 보험 비중은 7%로 상위 10%의 13%보다 6%가 낮습니다. 순자산 상위 1%는 순자산 상위 10%보다 주식 채권 펀드 비중은 많이, 보험 비중은 적게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순자산 상위 10%와 상위 1%의 부채 구성별 평균 금액을 보겠습니다. 2022년 순자산 상위 10%도 자산 중 12% 정도는 부채이고 그중 43%는 임대보증금입니다. 지난 10년 사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는 1억 1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. 2022년 순자산 상위 1%도 자산 중 10% 정도는 부채이고 그중 44%는 임대보증금입니다. 지난 10년 사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부채는 증가 없이 2억 9천만 원 수준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 순자산 경계값 즉 해당 분위의 하한값을 보겠습니다. P/E90 즉 순자산 상위 10%는 2012년에는 6억 원이면 가능하였으나 2022년에는 10억 8천만 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. 순자산 상위 10% 하한값은 지난 10년 사이 80% 상승하였습니다. 금융자산의 증가도 있었지만 부동산 자산 등 실물 자산의 가치 상승이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참고로 순자산이 4억 9천만 원 정도이면 상위 30%에 들게 됩니다. 다음으로 순자산 상위 10%에 대해 좀 더 세분하여 보겠습니다. 순자산 상위 1%는 2012년에는 19억 7천만 원이면 가능하였는데 2022년에는 32억 8천만 원이어야 가능합니다. 2022년 순자산 상위 2%는 23억 7천만 원, 순자산 상위 3%는 19억 9천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. 참고로 2022년 순자산 상위 0.5%는 40억 9천만 원, 순자산 상위 0.1%는 72억 원이 넘어야만 가능합니다. 다음은 분위별 순자산 점유비를 보겠습니다. 2022년 순자산 상위 10%인 10분위의 순자산 점유비는 43%로 2012년에 46.2%보다 3.2% 감소하였습니다. 순자산 상위 10%의 순자산 점유비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자산 양극화가 완화되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순자산 상위 10%에서 감소한 순자산 점유비가 하위 5분위가 아닌 6분위에서 9분위 구간으로 옮겨간 것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그리고 도표에서 1분위 점유비가 마이너스 0.4%인 것은 전체 순자산이 100일 때 1분위 10% 가구는 0.4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의미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지난 10년 사이 상위 10%, 1%의 순자산은 얼마나 늘었는지, 그리고 순자산 상위 10%, 1%는 주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자료가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